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주셔서요.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수고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네. 오늘 장 좋았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니, 너무 좋기는 좋아요. 이러면은 계속 주식하면 네. 날 텐데요. 그쵸?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일주일만 가면은 적자는 다 면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요. 아직 네. 좀 속썩이고 있는 종목이 어떤 거세요? 아, 대한전선요. 네. 2,000원에 60%요. 2,000원에, 비중이 높으시네요. 네. 이 종목이 사실 방송에서도 그렇고 자주 얘기되는 종목은 아닌데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그 방송에서 좋다고 해가지고 샀어요. 뭐 보고 추천받고 사셨는데 네네네. 비중이 높으시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근데 이게 오래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되면 손절을 해야 되나 싶어갖고요. 네. 그게 궁금했어요. 앞으로 전반적인 비전이 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한전선입니다. 이 종목 2,000원에 비중이 60%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운영님 알려주시죠. 언제쯤 사셨습니까, 시청자님? 작년에. 작년에요? 됐어요. 네네. 작년 혹시 4월달 그 호반에서 이 회사가 인수했잖아요. 네. 그거 아시죠? 네네네. 호반, 그거, 예, 그때 인수하기 전에 사셨어요? 아니면 인수하고 난 다음에 주가 빠지고 난 다음에 사셨어요? 인수하고 산 것 같은데. 인수하고 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네네. 그때 인수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었죠? 네. 아마 4월달에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2,400원까지 갔던 것 같고, 예, 그 이후로 이제 빠질 때 사셨네요. 예. 네네. 그러면 제가 이 회사 그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알고 사셨어요? 그런 거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종목 이제 주가 싸니까 싸다고 천 원대니까 싸다고 사신 것 같은데 회사 네.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거의 2조 원이에요. 네. 2조 원? 네네. 2조 원. 이 회사 2조. 영업이익 대충 작년에 얼마 정도 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런 건 몰라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네. 모르고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좀 알고 사시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리고 호반에서 이 회사가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분 40%를 인수했어요. 40%를 인수했는데 인수 가격을 제가 찾아봤더니 2,500억을 인수했더라고요. 그러면 네. 대충 제가 계산해 봤더니 이 회사 발행주수가 9억 주거든요. 9억 주에 40%면 약 3억 6천만 주를 2,500억이 인수했으니까 나눠보면 대충 제가 보니까 500원대 인수한 거예요. 이 회사 가치는 500원짜리라는 겁니다. 경영권과 감안하면 500원도 비싸게 산 거죠. 경영권 프리미엄 감안하면. 이게 이 회사 이제 본질적인 가치는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비싼 주식이다. 이 회사가 전선회사니까 네. 이게 예산을 비교를 해보면 전선회사 중에서 대표적인 회사가 LS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LS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LS요? 네, LS라는 회사가 있어요. LS가 이제 지주회사 성격인데 LS 전선이 비상자 네. 자회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선회사거든요. 오늘 한 3.8% 올라가지고 67,500원인데 네. 이 회사를 비교해보면 대한전선 회사가 얼마만큼 비싼지를 알 수가 있는데 LS가 현재 시가총액이 2조 원이에요. 대한전선하고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데 근데 LS가 지금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작년에 영업이익이 아마 거의 7천억 날 거예요. 작년도 7,200억 잡혀져 있거든요. 매출액이 18조 원에. 그러면 이제 대충 대한전선이라는 회사가 기업 내용상으로 어떤 회사인지가 딱 답이 나옵니다. 그럼 이 회사는 주식은 펀드멘탈적으로 엄청 비싼 주식이다.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이 주가가 다른 세력들이 붙여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M&A 제로도 끝나버렸고 제가 보기엔 주가가 올라가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했어요. 매수 가격이 2,000원인데 2,000원 작년도 이제 3, 4월 달에 사셔서 2,000원이면 약 25% 정도 떨어진 거네요. 그렇게 좀 많이 손실한 거 아닙니다. 제가 자꾸 이제 이 시간 워낙 대부분들이 이제 1년 전에 사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30% 언저리 내지는 40, 50% 손실인데 이분은 이 안 좋은 종목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 손실이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가더라도 못 갈 겁니다. 시장이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오늘 그리 좀 올랐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이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주가가 옛날에 대한전선 하게 되면 전선회사 옛날 대한전선
괜찮은 회사였거든요. 결국 이제 부도가 나면서 대규모 증자하면서 발행 주식 수가 회사가 또 액면가 100원짜리 회사입니다. 100원짜리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 기업들이 회사가 이제 코스피 기업이지만은 액면가 500원을 곱한다 하더라도 7,500원이에요. 이게 100원짜리가 액면가 100원짜리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1,500원짜리가 싼 주식이 아니다. 엄청나게 비싼 주식이다. 어떻게 본다면 펀드멘탈 본다면 당연히 이거 팔아가지고 LS를 사야 되겠죠. LS를 좀 사야 될 정도로 이 종목은 비싸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이 종목 싸다고 생각해서 이제 접근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래도 충분히 하방이 좀 지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 이 종목은 글쎄요 1,800원 정도가 딱 매물층이거든요. 기술적으로 이 가격까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이때가 기다리면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 우리 시청자님 비중도 많거든요. 60% 좀 많은 편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좀 내일 중이라도 좀 지금 우량 종목들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임이 전개되니까 반이라도 좀 팔아서 다른 걸로 교체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기술적으로 1,800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 가격대 좀 기다리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내년도 올해 3월 달 정도 그 정도 가면 올라올 수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반 정도는 좀 덜고 나머지 다른 걸 반은 덜어서 다른 걸로 교체하지 마시고 나머지 30% 정도는 1,800원 정도 언저리 정도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손실이 좀 앞서겠다시피 작년 4월 달에 사셨으면 그래서 큰 손실 아니거든요. 시장을 감안하면 그런 또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어요? 네네네네. 네. 다른 종목으로 수익 좀 많이 내셨으면 합니다. 잘 대응해 보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대한전선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받으시더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추천을 하는지, 이 종목이 왜 좋은지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상담을 해드릴 때도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유튜브로도 종목 진단 신청 많이 올라오네요. 어떤 종목 볼까요, 조소연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겨울바다님, 종목 TYM이고요. 매수가는 2,8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추매해야 될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TYM 이 종목 농기계 관련주이죠. 종가 2,700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좋았는데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근데 차트 봤을 때 아마 최근에 사신 것 같습니다. 최근 3,000원 선 부근 저항받으면서 좀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국내 농기계사들은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TYM 같은 경우에 지난해 북미 시장에서 수출 실적이 좋아서 매출 1조 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또 자율주행 트랙터 개발 소식도 있고 앞으로 국내 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더 늘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추매해도 될지 박준현 운용용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운용용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뭐 TYM이라는 회사는 옛날에 이제 대동이라는 회사입니다. 농기계사. 대동이 아니라 동양물산. 대동이라는 회사는 있고요. TYM 회사가 동양물산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시골 출신들은 다 알 거예요. 당시에 저 어렸을 때 경운기라든가 트랙터가 대부분 대동 아니면 동양물산에서 만드는 농기계들이 시골에서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름이 TYM으로 바뀌었고요. 농기계사 보니까 이 회사 업력이 꽤 오래됐을 겁니다. 근데 농기계 회사가 실적이 보면 가파르게 실적이 2020년도부터인가요? 급성장을 했어요. 농기계 하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로 본다 한다면 뭐 저성장 산업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 건데 회사 보시게 되게 되면 2020년도 영업이 291억, 2021년도에 353억, 작년도에 무려 1228억입니다. 올해 1300억이에요. 이게 뭐 조그만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매출액도 1조 원대 회사고 이렇게 회사가 이제 급성장한 이유가 있죠. 앞서 국내 시장 자체는 농기계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땅이 적다 보니까 저성장인데 앞서 이제 농기계 회사들 TYM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대동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실적 자체가. 미국 쪽의 수출이 2020년도부터 급증을 했어요. 농기계 트랙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TYM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현지 쪽에 공장까지 진출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뿐만 아니라 계속 아마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수출 비중이 거의 한 40-50% 정도까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다. TYM과 대동. 근데 왜 떨어졌느냐 오늘. 일단 차트를 보시다시피 최근에 특징 자체가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낙폭 과대 종목들이 좀 가다 보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견조하게 움직임이 전개됐던 종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기관 투자가들하고 외국 매도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 종목도 오늘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에 계속 샀잖아요. 계속 샀는데 오늘 124만 주를 외국 투자가 36만 주를 팔면서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가 이게 이 종목은 그 TY라는 회사 자체가 CES 2023 관련주입니다. CES 2023이 끝나버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농기계가 이번에 CES 2023에 농기계 미국의 세계 최대 농기 회사인 디어 컴퍼니라는 회사의 그 존 디어라는 사람이 아마 CEO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번 CES 2023에 기조 연설자로 참여를 해요. 농기계 자체가 그렇게 뭐 아주 첨단 쪽도 아닌데 참여한 이유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농기 산업 자체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성장을 하면서 농기 산업 자체도 이제 최첨단 쪽으로 가는 쪽이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존 디어라는 사람이 아마 기조 연설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이제 농기계 관련 회사도 CES 2023 관련 수혜주다 그런 쪽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3,000원대까지 올라왔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실전에서 2,600원대 사서 좀 매매를 하고 나왔던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팔고 나와야죠. 일단은 실적 좋다 한다라 단기 모멘텀이 끝났으니까. 근데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꺾여서 이제 파는 거고.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뭐 테마주가 아니니까 실적주잖아요. 실적주이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재료가 노출된 시점이고 이제 끝났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꺾여서 일부 좀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온 것 같고. 그럼 지금부터는 그냥 일단은 실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회사 앞서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1,200, 작년도에 1,200, 올해 1,300억, 단기 수익이 1,100억입니다. 과거에 뭐 회사가 적자 났던 회사 자체가 2019년도에 45억밖에 이익 안 났던 회사가 작년도에 1,200억 났고 올해도 1,100억. 회사는 올해 실적 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쪽에 대한 성장 자체가 회사 올해 이제 작년도에 공장 진출한 것 자체가 올해 가동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PR이 4.0배밖에 안 됩니다. 4.0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은 제한적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모멘텀이 꺾여서 오늘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 최근에 고점,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직전 고점 정도인 3,200원 정도까지는 세스 때 좀 가지 않겠나 했었는데 최근에 3,000원대 장을 좀 받고 밀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음봉이 좀 떨어졌지만은 추가 하락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대체적으로 2,600원을 돌파하면서 올라왔거든요. 아마 저점이 내려오면 2,600원 초반에서 지지를 좀 받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62동 평균선이 올라오니까 2,600원대 올라오고 있잖아요. 2,600원과 3,000원 사이의 등락입니다. 그래서 2,600원대 초반에서 매수, 그 다음에 3,000원도 근처 올라가면 매도하는 그런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은 접근하시고요. 길게 본다 한다면 충분히 회사의 PR로 본다 한다면 거의 6배 정도는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5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그 직전 고점인 3,700, 800원도까지 이상은 가야 되는 주식입니다. 다만 모멘텀이 꺾여서 그 기대감을 갖고 샀던 사람들이 물량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고점 돌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3,000원 근처에서 매도하시고 2,600원 초반에서는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도 노려볼 만한 그래도 종목이다. 비중이 10%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2,600원대 사시게 되게 되면 매수 단가가 아마 2,700원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충분히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매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예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은 아니고요. 2,600원 정도 여기에서 사셔가지고 목표 주가는 3,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있다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TYM 농기계 관련주 농슬라라고도 많이 불렸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오르는데 빠져가지고 좀 당황하셔서 이렇게 진단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믿고 대응을 해보시죠.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PNT 49,900원 비중 10%입니다. 네, PNT는 언제쯤 사셨어요? 여기 한 2달 된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이게 계속 더 빠지는 건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한 단가가 좀 애매해가지고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더 기다렸다 밑에서 사야 될지 단가를 낮춰서 수익을 봐야 되는데 그게 좀 궁금하네요. 주식 투자하신 지 좀 되셨죠? 네. 예, 그러면은 원래 의도하셨던 전략이나 가격대가 있으세요? 원래 눌림시 매수를 제가
그걸 하려고 해서 들어갔는데 네. 눌린 게 아니라 하락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약간 지금 네. 네. 전략에 약간의 좀 미스가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궁금하신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끊지 마시고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잠시 후에 또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이렇게 PNT 많이 좀 지켜보셨다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한 대로 또 주식이라는 게 흘러가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종목을 더 사야 될까? 아니면은 또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세요. 운영님. 예, 뭐 2차전지 장비 대표적인 회사니까 또 가장 경쟁력인 회사고요. 장비 회사들이 대부분 작년도에 수준은 많이 해놨는데 대부분 다 적자예요. 근데 PNT만큼은 이미 검증을 좀 받아서 계속 실적이 영업이 아마 거의 4, 500억 정도 이상 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수주 잔고도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작년 3분기 말 기준해 가지고 전자공시에 들어가 봤지만은 한 1조 한 3천억 정도 수주 잔고가 있거든요. 작년도 제가 3분기 기준해 가지고 주요 장비 회사들 수주 잔고를 좀 봤는데 체크해 봤는데 대부분 2차전지 장비 회사들이 수주 잔고가 재작년이죠. 2021년도 3분기 대비해서 거의 평균적으로 100% 가까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관련 기업들이 앞서 얘기했던 다른 PNT를 제외한 다른 뭐 회사들 PNE 솔루션이라든가 뭐 엠플러스라든가 가보면 대부분 기업들이 적자예요. 적자는 이유 자체가 작년도에 투자 부분 자체가 수준을 좀 받아놨는데 투자가 제대로 전개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알다시피 SK온이 투자가 지금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지면서 갑자기 이제 고금리를 접어들면서 자금 조달이 늦게 조달됐거든요. 아마 그래서 최근에 아마 SK온이 아마 2조 8천억 규모의 자금 조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2조 원하고 나머지 계열사에 투자해가지고 가장 큰 것 자체가 SK이노베이션이거든요. PNT도 아마 SK이노베이션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장비 회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올해 이제 작년도에 대규모 수주를 좀 받아냈기 때문에 앞서 적자나는 기업들도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이 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국면 쪽에서 PNT는 가장 수혜를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산은 실적으로 이미 검증을 받았거든요. 앞서 다른 장비 회사들 같은 이익난 회사들이 거의 없는데 예산은 작년도에 지금 2021년도에 500억대 영업이익, 작년도에 지금 700억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1000억입니다. 회사 특징이 뭐냐면 다른 장비 회사들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매출액은 장비 회사 같은 경우는 나오는데 영업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 많아요. 즉 제품에 대한 장비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매출액이 1000억인데 영업 적자가 나는 기업도. 근데 PNT 같은 경우 보시게 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16%입니다. 작년도 추정 실적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2021년도도 14%고 이 회사가 그래도 장비 쪽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 부진한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2차전지 관련 소재 기업들이 주가가 약세니까 이것도 상당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소재가 먼저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장비 종목들은 그리고 난 다음에 후행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2차전지에 관련했던 종목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가 미국의 지금 관련 법안 자체가 최종적으로 지금 올해 3월 말까지 3월 달로 연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가시화 돼야지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도 그때 다시 상승을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소재 관련 종목들이 또 실적 시즌에 4분기 실적들이 다 전망치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뭐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치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덜 영향을 받는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LG전자는 올라가는데 LG이노텍이 이제 주가가 떨어진 이유도 LG이노텍은 약간 성장 프리미엄을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받고 있던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안 떨어지겠지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 시점 자체는 개인적으로 3월 달 정도 가야 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PNT도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앞서 이제 PNT 같은 경우는 확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비중이 뭐 10%밖에 안 되네요. 49,900원을 사셨으면 더 사셔야죠. 주가가 뭐 저점 깨겠습니까? 깰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일단은 뭐 작년 10월 달에 주가가 36,500원까지 내려왔지만은 최근에 저점이 그래도 작년 7월 달에 저점 위에서 형성됐고 지난 10월 달에 저점 위에서
지난주 금요일과 더불어서 오늘 양봉 이틀 연속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점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49,900원을 조금 높게 사셨는데 약간 조정이 41,800원 정도, 1,500원이라도 혹시라도 내려온다 한다면 2,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사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이렇게 매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 본다 한다면 5만 원을 당장 3월 달까지는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4만 원과 5만 원 사이의 흐름입니다. 일단은 3월 달까지. 그러면 42,000원 아래 매수, 48,000원대, 48,000원대 정도 매도. 이제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월 이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미국의 법안이 최종도 확정이 되면 소재 관련 종목들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서 소재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전개될 거고, 그다음에 장비 종목 중에 대표적인 PNT는 실적 주니까 움직임이 전개될 거고, 나머지 이제 후발주들 뭐 일부 M+를 중심으로 해서 PNE 솔루션이라든가 원익 PNE 솔루션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따라가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 하락에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추가 매수 10% 정도 해보시고, 일단은 3월 달까지는 4만 원과 5만 원 사이, 42,000원 아래 매수, 48,000원 이상에서는 약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3월 달 이후부터는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답이 좀 되셨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스권 전략입니다. 42,000원 아래에서 사고 48,000원 정도에서는 슬슬 정리를 하자. 올 한 해 수익 많이 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PNT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단을 해드렸던 종목 가운데서 사실 종목이 알맹이가 없으면 바로 손절하세요 이런 의견들 많이 주시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상담 열려 있고요. 또 유튜브 게시판으로 전화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도 봐드릴게요. 조수영 캐스터 골라주세요.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절파고TV님, 종목명 SK 이노베이션이고요. 매수가는 26만 3,500원에 9%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 잘 안 가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오늘 SK 이노베이션 15만 2,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마 매수 시점은 작년 1월쯤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뉴스 보면 작년 4분기에 적자를 기록할 거란 전망 나오면서 주가가 힘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정유 부문 사업도 부진했고요. 또 배터리 부문도 예상보다 빠르게 흑자 전환 못하면서 아무래도 실적 개선이 좀 시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박준현 운용령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정유주보다는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을 거예요. 정유 종목 쪽으로 평가를 받았으면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S-오일이 시가총액이 지금 약 9조 원 정도 되고,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14조 원인데, SK 이노베이션이 훨씬 지금 시장 점유율이 좀 높기 때문에, S-오일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 자체는 정유 종목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전혀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자체가 아무래도 후발 회사다 보니까 앞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앞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생길 없다 보니까 투자가 자꾸 미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SK1에 대한 배터리 부분에 대한 흑자 전환 시점 자체가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원래 SK 원에 대한 흑자 전환이 대체적으로 재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빠르면 작년도 4분기 정도라든가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전혀 지금 안 되는 쪽입니다. 여기다가 앞서게 다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수주잔고는 엄청 지금 많이 받아놓고 있죠. 특히 미국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가지고 자금 조달이 좀 여의치 않으면서 뒤늦게 지금 자금 조달이 진행이 좀 되면서 이제 투자가 진행이 좀 되니까, 이 투자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매출이 좀 발생이 좀 되면서 어느 정도 흑자 전환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타난다 한다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SK 이노베이션까지 지금 관심을 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배터리 관련 종목에서. 일단은 더 좋은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금리 상태에서는 불확실한 종목들, 자금 투자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회피를 하게 되겠거든요. 저금리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고금리 상태에서는 혹시라도 금융시장 환경이 어려워진다 한다면 투자가 못하고, 혹시 투자가 된다 한다 하더라도 투자에 따른 고금리 자금 조달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 관련 종목들은
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을 전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가지고 기관 투자가들이 이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전혀 관심이 없다. 정유와 관련된 것만 반영이 좀 되고 있다. 사더라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을 봐야 될까. 그래서 이 종목은 결국은 SK온이 어느 정도 좀 실적 가시화되는 시점이 나와야지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는 넘어가야 될 것 같고 하반기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이제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긴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높게 사셨네요. 26만 3,500원이면 당연히 이거 지금은 현금 있으시면 물타기 하셔야죠. 앞서 이제 정유회사만 가치도 지금 평가를 못 받고 있을 정도라 했어요. 왜냐하면 정유회사로 판단하면 현재 PR이 7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 좀 하세요. 비중이 9%밖에 안 되는 거니까 매수 가격도 26만 원이고 26만 원이면 지금 언제 사셨습니까? 26만 원이면 이때 사셨네요. 2021년도에 최소한 7월 달 이전에 사셨는데 한 10% 정도만 사셔도 매수 단가가 거의 한 2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겠네요. 떨어지겠네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보면 이제 19만 원에서 21만 원 사이에 매물층이 상당히 두텁게 포진되고 있는데 이거 돌파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기 돌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월 달 이후에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SK온에 대한 이제 투자가 진행이 좀 되면서 어느 정도 적자폭이 축소가 된다든가 흑자 전환될 시점이 임박한다든가 그런 또 시점에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건데 그 부분 자체는 최소한 제가 올해 하반기 정도니까 그때까지는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주가는 뭐 저점이 현재 나왔다고 봐야죠. 해서요. 뭐 14만 2,500원이 저점인데 뭐 추가 매수 좀 하셔가지고 매수 단가를 좀 낮춰서 최소한 19만 5천원에서 20만 원 정도까지는 매물층이 좀 두텁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가져간다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온 쪽에서 흑자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발목이 좀 잡혀있는 상황. 비중이 적으셔가지고 일단 조금 더 사시는 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손실 줄이고 나오는 것도 좋습니다. 젤파고님이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계신가 봐요. 언제 추가 매수할지 손절할지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 시기를 좀 어떤 힌트라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님. 손절이요? 이건 손절할 건 없죠. 우리 시청자 네. SK이노베이션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비중이 9%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 주가 자체는 예산이 지금 가치주 성격이에요. PBR이 0.6입니다. 주당 순자산이 2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안 빠져요, 이거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2차 전지를 포함한다면 성장주인데 2차 전지가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반영이 됐으면 회사 PBR이 1.5배라든가 2배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0.6이라는 것 자체는 가치주예요. 가치주는 주가가 안 빠집니다. 그러면 주가 하방이 지지가 좀 되는 거니까 추가 매수 하셔야죠. 더구나 이 부분 같은 경우 비중이 적지 않습니까? 손절하지 마세요. 손절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이 종목은 최소한 18만 원까지 가져가세요. 18만 원까지 가져가시고 의미 있는 주가 상승 자체는 하반기다 그랬으니까 만약 그 전에 상반기 내에 20만 원 이상이 올라온다 한다면 약간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도를 염두에 두는 전략도 가능하지 않겠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SK이노베이션에서도 좀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 방송 시작하면서 게시판에 배터리 3사가 이제 투자를 재검토하는 분위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기사를 좀 올려주셨어요. 얼마 전에 LG에너지솔루션도 그랬고 SK온도 그랬고 전체적인 2차 전지를 보는 시각을 조금은 달리해야 될 것인가. 일각에서는 3월 이후에 IRA 확정되고 나면 좀 나아질 거다라는 시각이 1번. 그 다음에 앞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다른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가 이 후자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운영님? 네. 2차 전지 전체적인 업황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네, 그렇죠. 시간이 2차 전지는 성장을 하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약간 시장을 주목을 못 받는 자체가 시장에 지금 수시로 바뀝니다. 2차 전지가 그래도 작년도 아마 11월 달까지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시장이 지금 지금 이제 1월 달 들어서 특히 이번 주 들어서 경기 관련 종목적으로 지금 급속히 좀 쏠리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데 그렇다고 경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인 것 자체가 경기가 뚜렷하게 좋아져서 움직임이 전개된다 한다면 그동안 성장주로 각광을 받았던 2차 종목들이 좀 더 소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기 자체도 어느 정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또 기대감 때문에 경기 관련 종목도 낙폭 과대 종목들이 저는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이들 종목들이 어느 정도 낙폭 과대 종목들이 올라오면 다시 성장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삶인데 그게 2차 전지 같은 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된 소재 업체들에 대한 세제 혜택 관련 부분 자체가 미국에서 지난 12월 말에 확정될 것을 예상했는데 3개월이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3월 달이거든요. 3월 달까지는 그게 확정이 돼야지 불확실 해소가 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소재 관련 종목들이 네.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장비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SK 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회사지만은 네. 배터리 회사지만 SK 이노베이션도 그 시점에서 또 경기와 관련된 그런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는가. 일단 현재는 저는 3월 달까지는 시장 자체는 어느 한쪽도 그렇게 주도주로서 크게 부각되기 어렵다고 보이는 쪽이니까 예. 등락을 통한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유튜브에서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롯데렌탈을 신청해 주셨어요. 마왕님의 종목 28,0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분 빼고는 다 비중이 높지는 않으시네요. 롯데렌탈 10%. 지금 손실을 약간 보고 계세요. 한 8% 정도, 크게 뭐 10%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어떤 식의 전략이 좀 필요할지 운영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롯데렌탈을 지금 보시면 차트 보면 거의 지금 신저가지 않습니까? 이게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갑자기 이제 바뀐 건데 이게 이제 렌탈 회사니까 차량 렌탈이라든가 리스 쪽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고금리에 가장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렌탈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할부로 차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과거에 저금리 때 렌탈할 때 캐피탈을 통해 가지고 예컨대 차량 5천만 원짜리 사는데 1,000만 원, 2천만 원 돈 먼저 선수금 주고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는 이제 렌탈 형식으로 사거든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높아지게 되게 되면 그 4천만 5천만 원대에서 이자 비용 자체가 그 과거 쌀 때 비해서 2배 가까이 이상 올라가니까 부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렌탈 회사 같은 경우 지금 해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펀더멘탈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모멘텀이 안 좋으니까 지금 회사가 실적 자체는 좀 괜찮아요. 현재 전망치도 높게 잡았는데 아마 이게 이제 고금리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시장에 반영된 부분 자체를 반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아마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펀드멘탈 자체는 양호한데 모멘텀 자체가 안 좋아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높게 사지는 않으셨네요. 최근에 2년 참 28,000원대를 깨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한 단계 내려와 버려가지고 계속 지금 하향을 하고 있는 쪽인데 일단 짧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아무래도 렌탈 회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으로 28,000원대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걸 돌아선다 한다면 이게 이제 29,000원 정도의 매물층이 많이 포진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33,000원, 34,000원대거든요. 34,000원인데, 비중이 지금 10%니까 펀드멘탈 자체는 문제는 없으니까요. 문제는 없고, 또 주가가 워낙 지금 많이 떨어졌죠. 주가가 6만원대짜리 주식이 지금 28,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추가 하락은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여기까지 좀 떨어진 상태고, 그래서 만약 이것도 이제 금리가 만약 또 이제 완화 쪽으로 바뀐다 한다면 또 수혜주로 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 또 그런 모멘텀이 좀 나와야지 주가가 의미 있게 상승할 것 같고, 현재로 봐서는 1차적인 저항선은 28,000원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기다린다 한다면 충분히 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현재 회사가 시가총액이 9,700억이고 올해 예상된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이 5.7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제 예상이 맞는다 한다면 올해 렌탈과 관련된 것들이 유축이 된다 한다면 약간 밸류 자체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PER 7, 8배 되는 수준이니까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을 하지 마시고 대신 목표 수익을 여건 자체가 안 좋으니까 짧게 잡으시고 1차 28,000원, 2차 아마 3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짧게 보고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금리에 취약한 산업구조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 돼서 흘러내렸는데 그래도 손절은 하지 않으시고 원금 회복 부근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롯데렌탈 봤고요. 저희 빠르게 한 종목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쿠왕님이 올려주신 종목 보겠습니다. 코롱 생명과학이고요. 제약바이오 요즘에 좀 뜸한데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 종목을 4년째 보유 중이시래요. 아마 그 사이에 진단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평균 매수 단가는 35,000원, 비중이 40%입니다. 티슈진 재개됐을 때 더 갈 줄 알고 매도를 안 하셨대요. 그래서 이 종목도 부침이 상당한 종목이죠. 오랜 기간 들고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운용님이 좀 확실하게 방법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회사의 주가는 그 코롱 티슈준 영향이 상당히 컸거든요. 본래 이제 코롱 티슈준이 거래 정지당할 때 코롱 티슈준과 관련해 가지고 회사가 상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코롱 티슈준이 퇴출된다 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코롱 티슈준이 기사 회생을 했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종목도 주가 움직임이 전개됐는데 코롱 티슈준도 그렇고요. 또 최근에 이제 신라젠도 벗어났지 않습니까? 네. 관련 종목들 팔아야 됩니다. 이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 쪽이 아마 신라젠도 아마 계속 내려올 것 같은데, 그래서 코롱 생명과학이 이제 그 재료 노출로 인해 가지고 반영되고 난 다음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으로 봐서 지금 3,200억대니까 주가가 싸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자본이 회사가 900억밖에 안 돼요. 900억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그래서 매출 자체도 거의 뭐 1,200~300억대 적자 나고 그동안 계속 적자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오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고금리 국면이기 때문에 적자 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SK이노베이션도 주가가 못 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 과거의 저금리 시대에서는 자금 조달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았지만은 고금리로 바뀐 상황에서는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전환사채라든가 신주 인수권을 통해 자금 조달했는데 그 자체가 안 되면 결국엔 주식시장을 통해서 증자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주가도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쪽이 전반적인 그 바이오 업계의 현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롱 생명과학도 이제 전반적인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라서 주가가 거의 신저가까지 내려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차트로 간다면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짧게 보면 반등이 좀 바닥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대까지 좀 떨어졌으니까 3천억대까지 떨어졌으면 아주 이제 비싼 쪽은 아니니까. 근데 차트가 반등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일단 21선이 단기적으로 저항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일단 충분히 3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3만 5천 원에 사셨네요. 3만 5천 원에 사셨으면 아마 이 시점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좀 사신 것 같은데 아마 급락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이 시점에서 사신 것 같아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가격 자체는 일단은 21평선은 내려오고 있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62동 평균선이 내려온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아마 이렇게까지 흘러내릴 것 같은데, 여기서 맞다리는 선 자체가 아마 올라온다 한다 하더라도 1주, 2주 정도 된다 한다면 아마 31,000원 정도 언저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격대 정도가 해서 이 정도가 만나는 수준이 좀 되겠죠. 이 가격대 정도. 이 가격대가 아마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좀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좀 짧게 31,000원 정도를 매도 목표로 좀 접근 좀 하시고, 추가 매수는 자제를 하시고요. 일단 보유 종목만 31,000원대에서 팔고 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년 오랜 기간이긴 하죠. 하지만은 이 종목을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롱 생명과학이고요. 반등의 목표치 31,000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쿠앙님, 다른 종목으로 또 이런 손실을 충분히 만회하실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저희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알아보죠. 운영님, 내일장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일단은 최근에 시장 흐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악재 부분 자체도 호재로 지금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거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지난 주말에 고용 지표를 본다 한다라면 일단은 비농업 분야의 고용은 상당히 좋았는데 오히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이제 둔화됐던 것에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장에서는 그 시간당 임금 감소 부분 자체를 미국 경기가 충분히 연착륙할 수가 있다. 그런 또 전망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 흐름 자체가 이제 우리 오늘 국내 시장에서 반영이 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근에 눈에 띈 것 자체는 수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게 수급이 좋아졌거든요. 특히 저는 기대를 하지 않았던 외국인 투자가들이야 매수할 수가 있겠지만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연기금들이 매수가 나서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오늘 보시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우리 현물에서 6,500억을 샀지 않습니까? 6,500억을 샀고, 그 다음에 투신도 지금 4일 연속 샀고, 연기금도 샀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에서 돈이 들어왔다. 사모펀드 자체는 큰 손들이 대체적으로 좀 들어오는 자금들이거든요. 이게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을 했다. 예,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일반 서민들은 아직 돈 들어올 때는 아닌데 일단은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추세 전환도 가능한 시그널이 좀 나왔다. 상승 추세는 아니지만은 최소한 바닥을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저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저는 3월달 이후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인데 어느 정도 그때까지는 점진적으로 의미 있는 우상향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자체가 시장 자체가 앞서 수급도 괜찮지만은 요즘에 시장의 그 주도 업종들이 그래도 좀 나타났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은행주가 약간 주춤거렸지만 특히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계속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외국인 수급이 좀 집중이 좀 돼 있는 쪽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화학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소재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경기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여전히 해외 시장에 비해서 부진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 외국인 주도의 대형주 중심의 장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보시면 외국인 투자가들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6천억, 7천억 가까운 매수 국면 쪽에서 코스피 시장의 개인 투자가들이 1조 4천억을 팔았거든요. 이 자금이 어디로 갈지, 개인 투자가들이. 이 자금이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별로 못 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1월 효과에 중소형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돼야 되는데, 작년 이제 대형주들이 움직였던 것 자체가 작년에 의외로 이제 배당락 이후에 배당락부터 대형주들이 급락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또 부분들이 뒤늦게 좀 움직임이 전개되면 상대적으로 대형주 강세와 중소형 종목들의 부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이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 종목들은 아마 개인 투자가 들어오는 코스피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한 자금 자체가 일부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중소형 종목 쪽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 자체는 저는 이제 오늘 주말 부분 자체는 앞서 제가 이제 LG 저자를 좀 말씀드렸지만 풍산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오늘 풍산이 5.6% 올랐거든요. 풍산이 거의 보면 작년 이후에 거의 고점입니다. 이게 올랐다는 것 자체는 무슨 말이냐?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불이 가격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최근에 불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가장 먼저 불이 가격이 움직이면서 풍산이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더 이상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완만하게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 민감 및 소비 성장주 유지에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종목으로서는 IT, 중국 경기 민감한 철강, 화학, 그다음에 건설기계 오늘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로봇, 엔터, 신재생에너지 쪽이 유리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좋아지고 있고 또 중국발 모멘텀 기대해보자, 이렇게 공략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수고해주신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기분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좀 전에 전화 상담하면서도 오늘만 같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이런 바람이 모아져서 우리 증시에 또 반영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좀 즐겁게 에너지 충전하면서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